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 가는 결핵의 병원체인 세균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메르스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를 나타낸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세균은 다세포 생물이냐? 세균은 다세포 생물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죠. 따라서 1번은 X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성 구조가 아니라 비세포성 구조이죠. 자, 2번 볼게요. 나는 단백질을 갖냐? 바이러스의 구조 생각해보면 안쪽에는 DNA와 RNA와 같은 핵선을 가지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단백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갖는다? 맞아요. 그렇다면 세균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생물이기 때문에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따라서 가도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3번 볼게요. 결핵과 메르스는 모두 비감염성 질병이냐? 둘 다 지금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에요. 병원체 이씨 걸리는 질병은 비감염성 질병이 아니라 감염성 질병이죠. 3번은 X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병원체 A와 B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건데 A와 B는 말라리아의 병원체와 무좀의 병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뭐죠? 원생생물이죠. 원생생물은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었어요. 무좀의 병원체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었죠. 자, 그럼 병원체 A와 B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병원체 B가 원생생물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가 바로 무좀의 병원체가 되고요. A가 말라리아의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기 때문에 이 물음표 부분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말라리아의 병원체와 무좀의 병원체가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병원체는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프라이온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병원체는 바이러스와 하나 더 있어요. 단백질성 감염입자인 프라이온이 세포 구조를 띠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세균, 그리고 원생생물, 곰팡이는 모두 세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부분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1번 볼게요. 기억은 동그라미이다 맞고요. 2번, B는 무좀의 병원체이다 맞습니다. 말라리아와 무좀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둘 다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도 맞아요. 표는 3가지 감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나타낸 건데 A와 B는 결핵과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 질병 A부터 볼게요. 질병 A는 병원체가 곰팡이네요. 그럼 곰팡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은 무좀이 있어요. B 볼게요. B는 병원체가 세균이야.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에는 결핵이 있죠. 마지막엔 질병의 이름을 먼저 알려줬네요. 독감.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죠. 1번 볼게요. A는 결핵이다 아니라 무좀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2번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되냐? B는 병원체가 세균인 질병이에요.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죠.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 3번 볼게요.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다. 이것도 맞죠. 자, 4번 넘어갈게요. 표가는 병원체의 특징 3가지를 나타낸 거고 나는 병원체 A, B, C가 왼쪽 특징 중에서 몇 개를 가지는지를 나타낸 거다 라고 했어요. A, B, C는 각각 결핵균, 무좀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선 결핵균의 병원체는 뭘까요? 세균이고요.
무좀균의 병원체는 곰팡이에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여기 표 가에 나와 있는 특징들 중 몇 가지를 갖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결핵균의 병원체인 세균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몇 가지 특징 갖는지 볼게요. 세균은 곰팡이다 라는 특징은 안 갖죠. 두 번째, 유전물질을 가진다라는 특징은 갖고 있습니다.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인데 세포 구조로 되어 있고 핵은 없지만 DNA, 유전물질이 그냥 세포질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마지막,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냐? 세균은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고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핵균이 가지는 특징은 두 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무좀균 볼게요. 무좀균의 병원체는 곰팡이이죠. 곰팡이가 가지는 특징 몇 가지 가지는지 볼게요. 첫 번째 특징, 곰팡이이다 라는 특징 갖고 있고, 유전물질을 가진다. 모든 생물은 전부 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도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곰팡이는 진핵 생물이죠. 자, 마지막,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냐?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헷갈리다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진핵생물 같은 경우, 즉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효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좀균이 가지는 특성은 세 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볼게요. 바이러스가 가지는 특성, 첫 번째 곰팡이다라는 특성은 안 갖고 있고요. 유전물질을 가지는 특성이죠.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구조는 안쪽에 핵산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단백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산은 DNA 또는 RNA를 말하고 걔네들은 유전물질이죠. 마지막,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세포성 구조이고 자신만의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따라서 가지는 특성은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나에 있는 표를 볼게요. 병원체 A는 특징을 한 개 갖는데 그럼 병원체 A가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병원체 B는 특징을 두 가지 갖고 있어요. 그럼 병원체 B는 세균이 되겠네요. 자동으로 C는 곰팡이가 되겠고 곰팡이가 가지는 특성은 세 가지예요. 자, 1번 기억은 3이다. 맞고요. 2번 A는 무좀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이다 라고 해야 돼서 틀리고요. 3번 B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세균성 질병에는 항생제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의 질병에 대한 ABC의 대화 내용인데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A부터 볼게요. 무좀의 병원체는 곰팡이이냐? 이거 맞죠? 학생 B 볼게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C. 독감의 병원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스스로 증식할 수 있냐?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이죠. 바이러스는 비세포성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학생 C는 틀렸어요. 그럼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은 A와 B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가는 병원체 ABC의 특징을 나타낸 거고 나는 사람의 질병을 구분해서 나타낸 건데 A에서 C는 각각 세균이거나 곰팡이이거나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고 1, 2, 3은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표 가에서 병원체 ABC가 각각 뭔지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병원체 A는 핵이 있대요. 자, 세균부터 볼게요. 세균은 핵이 있을까요?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죠. 그럼 얘는 원시적인 핵, 즉 핵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세포성 구조이죠.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세포 구조물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세포 소기관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바이러스도 핵이 없겠죠. 곰팡이는 어때요? 곰팡이는 진핵생물이죠. 진짜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A는 곰팡이가 되고요. 병원체 B 볼게요. 항생제에 의해 제거된다. 항생제에 의해 제거되는 건 세균이죠. 학생 C가 아니라 병원체 C는 세포 구조가 아니래. 그러면 바이러스가 되겠네. 자, 이번에는 표 나를 볼게요. 구분 1, 2, 3가 각각 어떤 질병인지 볼게요. 구분 1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말해요. 이거는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유전,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걸리는 질병이었었죠.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2 볼게요. 독감과 홍역, 독감이 나오니까 바이러스성. 3을 보면 결핵이 나오네요. 세균성. 1번 볼게요. 기억은 대사성 질환이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예요. 맞고요. 2번 이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가 돼야겠죠. 따라서 C이다 라고 해야 돼요. X이고요. 3번 3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냐? 세균성 질병의 병원체는 세균이죠. 세균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물질이 다만 핵에 담겨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고 있죠. 어쨌든 유전물질은 가져요. 자, 7번 갈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4가지 질병을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는 천연두와 홍역이 속해 있어요. 그럼 A는 뭐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냐면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질병을 나타낸 것이죠. B는 결핵이 들어가 있네요. 결핵은 병원체가 세균이죠. 세균에 의해 걸리는 질병을 B에다가 포함한 것입니다. 1번 볼게요. A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 아니라 바이러스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X이고요. 2번 결핵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되냐?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이죠. 세균성 질병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A와 B는 모두 병원체에 의해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이다도 맞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표는 사람의 3가지 질병이 갖는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각각 말라리아와 헌팅턴 무도병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질병을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질병은 나중에 우리 유전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유전병이에요. 증상이 뭐냐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무도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전병입니다. 자, 이제 표 한번 볼게요. A라는 질병은 비감염성 질병인데요. 이 중에서 말라리아와 헌팅턴 무도병 중에서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하는 건 헌팅턴 무도병이 되겠죠. 비감염성 질병은 대사성 질환이나 암이나 아니면 유전병 같은 것들이 속하죠. 자, 질병 B를 볼게요. 이제 B는 자동으로 말라리아가 될 텐데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원생생물이죠. 그래서 특징 보면 병원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생생물은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었었죠. 그래서 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 마지막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나오는데요. 이거 에이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유전병이다. 맞고요. 2번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는 기억에 해당하냐? 에이즈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신만의 효소를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따라서 기억에 해당한다도 맞겠죠. 자, 이제 마지막 9번 볼게요. 표가는 사람의 5가지 질병을 A, B, C로 구분한 것이고요. 나는 병원체의 특성 3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A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속하고요.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원생생물이었었죠.
B라는 질병에는 독감이나 홍역이 속하네요. 독감이나 홍역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였었고요. 마지막 C를 보면 결핵이 있어요.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균입니다. 1번 볼게요.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곰팡이가 아니라 원생생물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X이고요. 3번 독감의 병원체 바이러스이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 비세포성 구조입니다. X이고 마지막 C 볼게요. 3번 볼게요. C의 병원체 세균이죠. 세균은 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 한번 알아볼게요. 세균은 우선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나요? 네, 유전물질이 핵 안에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전물질을 갖는다라는 특징 가지고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나요?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죠. 따라서 세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독립적으로 물질대사. 세균 자신만의 효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물질대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죠.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